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내용은 물리학 1의 세 번째 파트, 파동과 정보통신 이런 건데 지난 시간까지 파동의 전파와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사와 광통신 첫 번째로 전반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여러 가지 전반사를 이용해서 전반사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통신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 광통신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하고 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그림은 뭐냐면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어떤 송신자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가서 수신자에다가 뭔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송신자를 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수신자를 리시버라고 하는데 뭔가를 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음성, 그리고 이제 영상은 이제 그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전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뭔가를 통해서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수신자한테 가는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하면 여기 이제 스피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되는 것들에 의해서 TV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냐면 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신호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전송이 돼요. 전기 신호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진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죠. 이 전기 신호 바뀌는 것을 이제 송신자 측에서 수신자 측으로 가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가냐, 물리적으로 뭐를 통해서 가냐면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요. 근데 그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나눠보면 무선이 있고 유선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는데 이 무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눠보면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이제 구리선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이제 그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구리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고, 광섬유를 통해서 가는 것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광섬유 통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아주 근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이 굉장히가 아니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광통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는 광섬유가 필요하고, 그 광섬유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물리적으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에 이제 광통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송신자 측에서 이제 통신 회선을 뭘로 사용하는 거냐면 광섬유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으로 바꾸는 것은
LED라든가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건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이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전환 과학세상의 재생 목록에 보면 물질과 전자기장,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하는 부분에 가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빛으로 와서 수신자 측에 온다고 한다면 빛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이 포토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였고, 그 광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제능 과학세상의 재생 목록, 똑같은 목록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통신 회선이 광섬유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광섬유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유리로 만들어진 물질, 코어라고 하는 물질과 클래딩이라고 하는 물질, 코어라고 하는 물질이 그 굴절율이 크고요. 클래딩은 그보다 조금 작은 그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전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전송하는 길을 보면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반사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목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통신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반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전반사를 토털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정도 전반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그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물질이 있어요. N1과 N2가 있는데, 얘들은 뭐 그 유리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N1의 굴절율이 N2 굴절율보다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이 큰 값을 갖고 있을 때 밑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빛이 다 빠져나가는데, 비스듬하게 지금 두 번째처럼 비스듬하게 빠져나가면 뭐를 만족해요? 앞에서 공부한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죠.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이라고 하는 그런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고, 요 각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빠져나갈 때 여기에 90도, 세타, 즉 세타2가 90도가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보다, 임계각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더 큰, 임계각보다 더 큰 그 각도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토털 인터널 리플렉션,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진행을 할 때 모든 빛이 다 그 들어오는, 반사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지금 여기서 살펴봤듯이 N1이라고 하는 굴절율이 N2라고 하는 굴절율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큰 굴절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쵸. 요 세타 C,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임계각과 굴절율, 임계각하고 굴절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각과 굴절율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넬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죠.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이라고 하는 것이 스네일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세타 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얘가 이제 90도가 될 때 우리는 세타 1을 뭐라고 해요? 임계각이라고 하니까 그 세타 1이라고 하는 임계각을 우리는 뭐라고 썼어요? 세타 C라고 썼죠. 그죠? 세타 C라고 썼으니까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90도는 얼마냐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N2분의 N1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뒤집으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만약에 N2라고 하는 것이 공기라고 한다면,
공기라고 한다면 굴절률이 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공기하고 여기 이제 다른 물질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값이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값이 N 원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게 공기라고 한다면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임계각 사인 세타 C하고 굴절률하고의 관계들을 찾았어요. 여기 이제 공기일 때는 이렇게 찾고 뭐 다른 물질이라고 한다면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임계각이 결정이 되고 우리는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그 빛이 들어가야 전반사 조건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사 현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 물줄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빛을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광섬유의 근간이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물줄기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 여기다 빛을 쏘면 요 물과 공기 사이에 그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반사를 일으키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얘를 이제 그 그린 레이저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갖고 있고 잘 보일 수 있게 그린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이딩 되는 빛이 가이딩 되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가이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리관을 따라서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 뭐 물을 따라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과 유리는 이제 굴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컵 받침에다가 여기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잔인데 거기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쏘게 되면 그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가이딩 되는 도파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비쳐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서 보게 되면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이 이것과 같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일정한 각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방향에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스넬의 법칙에서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물이라고 합시다. 여기 물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으면 우리 이와 같이 이 물에서 공기로 가는 모가 여기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임계각보다 작은 데는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임계각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임계각이 있는데 임계각보다 더 작은 각도에서는 이와 같이 꺾이니까 밖에 굴절되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빛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데서는 여기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이제 그 공기라고 한다면 그 임계각이 얼마 정도 되냐면 48.8도 여기에서 48.8도 그리고 여기서 또 48.8도니까 97.6도 해야 되겠죠. 97.6도 안으로 들어온 그것들은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각도, 요 더 큰 각도에서는 빛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게 좀 깜깜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스넬의 창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꽤 멋있는 사진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 게 물속에서 여기 눈이 여기 있잖아요. 물속에서 카메라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환한 부분들은 스넬의 창 그 안에 있는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아까 그 48.8도에서 97.6도 안에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빛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는 빛이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바깥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한 것처럼 돼 있어서 이와 같이 이런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잠수부를 갖다 놓을 수 있고 산호초를 갖다 놔서 찍으면 우리가 그 원하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는 광각 렌즈를 써야 와이드 앵글 렌즈를 써야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넬의 창이고
그리고 인제 자동차의 빗물 감지 와이퍼 원리가 그렇다. 우리 뭐 자동차의 그 와이퍼라고 하는 것을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비가 오면 비 오는 양에 따라서 그 와이퍼의 횟수도 그 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비가 오면 인제 와이퍼가 작동하고 오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인제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인제 LED 빛을 이렇게 쏘는 게 LED잖아요. LED에 있고 이거 포토 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쏴 가지고 뭐 윈드실드가 인제 자동차 앞에 유리죠. 고 유리에 의해서 일정한 각도로 쏘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전반사를 일으켜서 포토 다이오드로 다 들어오게 만든다. 평소에 빛이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해가 떴잖아요. 안 온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인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인제 윈드실드에 유리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제 가서 여기에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빛이 전반사를 안 일으키고 빠져나가면 여기에 받는 양이 작아지겠죠. 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포토 다이오드에 받는 빛의 양이 작아지니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비가 많이 오면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쪼끔 오면 천천히 움직이고 인제 안 오면 아예 인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빗물 감지 와이퍼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인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자, 오늘 공부한 것들은 전반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 전반사의 현상 그리고 인제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런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섬유통신,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려 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들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